2024년 기해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기해일주 일간 기토에게 갑진년의 천간인 갑목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편관과 달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책임과 압박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것은 예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않고 앞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운을 공직으로 나아가는 기운으로 보게 되고 안정적인 승진의 기운으로 보기도 하며 주관적 원칙이 아닌 객관적 원칙의 기운이기 때문에 보편적 명분을 갖게 되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편관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 느낌이 있지만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약하거나 인성의 완충이 없이 관성만 강하게 작용한다면 부담스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기토와 갑진년의 천간 갑목은 천간 합을 이루어 토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책임이나 압박의 느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상황이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흐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더불어 보편적 원칙에 해당하는 정관의 기운이 비겁의 기운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나 시스템에 순응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한편에서는 오만한 느낌이 커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히 자신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겸손한 모드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운을 모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시스템이나 윗사람들과의 트러블 없이 오히려 그 기운마저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힘으로 흡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의 기운은 여자에게는 남자나 남편의 기운인데 이 기운이 천간 합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기해일주 여자에게 있어 남녀관계가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다음 기해일주 일간 기토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는 일간이 음간일 때 그 기운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천간으로는 합을 이루고 지지로는 겁재의 힘을 받으면서 본인 일간과 같은 토기운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일의 결실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이며 주체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강하게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감을 주변과 소통하고 베푸는 느낌으로 흘려보내면 좋습니다. 다음 기해일주 일지 해수는 정제가 됩니다. 그런데 갑진년에는 일간 기토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토기운의 흐름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는 중에 약하게 존재하는 재성의 기운은 때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밥그릇 한 개만 놓고 싸우는 형국이 되어 그것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기보다 한 개 남은 밥그릇마저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일 때에는 경쟁적으로 성급하게 결실을 취하려 하면 안 되고 새로운 투자를 하여 한 방을 노리려 해도 안 되며 과정의 단계를 밟지 않고 미리 결과만 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마음의 욕심을 조금은 낮추고 해오던 일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결실과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나아가면 아쉬울 수 있는 결실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고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안정적이고 좀 더 나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특히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수기운의 고지이고 기해일주 일지 해수가 수기운인 만큼 본인이 앞서 성급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진토에 내재한 수기운이 작용하면서 재성의 기운을 키우고 전체적으로 비겁과 재성의 기운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다만 고지에 암장된 기운은 강한 충격을 받을 때가 아니라면 빠르게 그 기운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운을 풀어내려는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진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해일주는 일지 해수가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해일주는 직장의 이동이나 집의 이동, 몸의 이동 등이 많을 수 있고 답답하게 한 곳에만 머무르는 일보다 적당히 움직임이 있는 직업 등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해일주에게 갑진년에는 진토 화개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 화개살의 기운인 기운은 일간기토에게 겁재의 기운이 되는 만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화되게 됩니다. 자부심이 강해지면 일을 해나감에 있어 강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본인 기운을 열심히 사용해도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자기 주장을 조금 줄이고 주변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 좋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 해수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반한살이 되고 일지 해수는 지살이 됩니다. 반한살은 일명 안장살로도 불리우는데 이는 말의 안장에 오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한살은 12운송론의 흐름에서 쇠에 비유되는 것처럼 12지지의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장성살의 다음 흐름의 기운이 됩니다. 이는 정점에 이르렀던 강한 힘에 대한 여운은 남아있으면서 주변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2신살에서는 이 반한살의 기운을 12운성론의 건록이나 천월귀인 만큼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인 만큼 반한살의 기운도 높은 위치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여유와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과시욕이 생기고 허세를 부리게 될 수도 있으며 자기 과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해일주에게 갑진년의 반한살의 기운인 진토는 일지인 해수의 기운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일간기토에게도 힘을 줍니다. 그만큼 기해일주 전체를 아우르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일주적 특성이 강화되는 만큼 성급하지 않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운을 풀어낼 때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지지들의 관계에서 귀문관살과 천라지망살이 함께 작용합니다. 귀문관살은 직관력이 높아지는 기운이고 천라지망살은 흐름이 막히기도 하지만 또 강한 힘을 주기도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운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직관적 힘이 커지고 어떤 일을 밀고 감에 있어 강한 확신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직관력이 커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긍정적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해줄 때 큰 엇나감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시작으로 2025년 을사년까지 공망의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공망이라는 개념 자체의 발생 연원에서 그 작용의 기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망까지 따져서 굳이 부정적 해석을 더하지 말고 다른 기운 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해야 할 바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해일주 일지 해수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엄마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체 발현은 안 된 상태이고 이는 잠재력은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강한 이끌림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해일주는 갑진년에 쇠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쇠의 기운은 제왕이라는 정점의 흐름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남아있지만 한 다리 뒤로 빼고 장막 뒤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피하면서 안정적 실속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힘이 남아있고 경험의 완숙미까지 더하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해일주의 태의 기운을 잘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해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스스로 과도한 욕심과 성급한 마음에 빠져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크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한살, 천라지망살, 쇠의 흐름 모두 혁신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운이 넘친다고 방만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기보다 해오던 것, 익숙한 것 등에 더욱 기운을 쏟고 밀어붙일 때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해일주는 다채롭게 많은 기운 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지만 일간의 힘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느낌들에 대해서만 주의한다면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